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일주일 이상 간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폐렴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만성질환자나 노인은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노인 사망률 1위인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폐렴이 올 상반기에 메르스 때 큰 관심을 끌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발현되는 게 이제 폐렴이 문제였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랬었죠. 메르스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네.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폐렴은 2004년도만 해도 국민 사망 원인 10위였다가 최근 10년 사이 5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노인의 경우는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렴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메르스 때처럼 아니면 말기 암인데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암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 원인은 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사망률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네. 어쨌든 폐렴이 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말씀처럼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한 데는 이제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 증가는 좀 직결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만 되더라도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한두 개를 앓게 되는데요. 네. 이제 고령이 되다 보면 워낙 그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만성 질환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폐렴이 노년층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진국 교수의 말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고 또 다른 합병증, 당뇨랄지 혈압이랄지 만성 폐질환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렴이 이제 가벼운 감기 증세나 발열로 끝나지 않고 중증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 부전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다든지 폐혈증이 와서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참 그게 말이 무섭네요. 폐렴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예. 또 이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인터뷰한 그 이진국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임상에서 노인 환자들을 볼 때 이 감기인 줄 알고 무조건 일주일 이상 참았다가 본인의 가래 색깔이 이제 녹색빛을 띠거나 아니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예. 폐렴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이 이제 감별해 내기란 사실상 힘든 건데 예. 폐렴과 감기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폐렴일 경우에는 가래가 많이 끓고 색깔이 짙은 색이에요? 짙은 네네. 녹색깔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병원에 좀 이상하다 눈치를 채고서 네. 방문을 한다면 우리가 엑스레이 그 단 몇 분만으로도 폐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어르신 또 만성 질환자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 또 특히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짙게 나온다. 이러면은 좀 폐렴의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 찾게 되면 이제 치료의 그 이제 경과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개그맨 정영돈 씨가 네. 폐렴에 걸려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에서는 이런 폐렴이 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두고서 이제 네티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예. 건강한 젊은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우리가 그 담쟁이 덩굴로 유명한 소설 그 마지막 입새의 여주인공도 폐렴을 앓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소설이 1920년대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100년이나 시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폐렴의 그 치료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흔히 이제 기침을 하거나 해도 이걸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네네.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많아. 이러다 말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김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걸리기가 쉬운 경우고 감기와 비슷해서 네. 이게 크게 뭐 문제가 있겠냐 싶지만 네. 뒤늦게 폐렴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반인이 좀 식별할 수 있다는 네. 거는 뭐냐면 일주일 이상 감기 증상이 계속 가는데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예. 아니면 가래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가래 양이 짙어지고 녹색
색깔의 그런 빛을 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독감과 유행하는 시기에 폐렴이 유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 연관성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유행 패턴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폐렴이라는 것은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이제 독감에 걸렸는데 좀 방치를 많이 한 경우에 폐렴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요. 예. 요즘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인데 병원에 가면 이런 좀 안내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독감 예방 접종과 폐렴 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세요. 그럼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저도 것들이 봤습니다. 있어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폐렴 구균이란 말이 조금 어려워서 다들 이게 뭔가 하는데 어쨌든 이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인데 독감 예방 주사와 폐렴 예방 주사를 함께 맞으면 이 폐렴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독감도 더 예방할 수가 있고 그 사망률과 입원율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폐렴구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이고 전체 폐렴의 40%이고 네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폐렴인데요. 이 폐렴 구균은 그 예방 백신이 있어서 이제 접종을 한다면 진짜 간단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국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방 접종을 맞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가능한 예방 접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당류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이 있는데 두 가지 백신은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가지 백신을 다 맞는 게 좋고 또 간격을 너무 붙여서 맞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방법은 네. 이제 단백 접합 백신을 먼저 맞고 예. 1년 이상의 그 간격을 둔 다음에 다당질 백신을 맞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미국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산하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와 그 대한민국 이제 감염학회가 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들의 모임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뭐 있습니다. 좀 얘기가 좀 들어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끝으로 김기수 기자가 좀 다시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폐렴을 좀 예방하고 싶어서 병원에 찾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집단에서 권고하는 예방 접종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안내를 받고 싶다 하면 이미 이것은 이제 그 감염학회를 통해서 많이 이것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정보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네. 알고 있고 본인이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도 폐렴 예방 그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의사들이 권고하는 방안을 이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방 접종 하나도 이게 의료 소비의 하나잖아요. 소비자는 똑똑해야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건강을 그렇죠. 지킬 수 있으니까 예. 최신의 그래도 공신력 있는 이런 좀 자료나 네네.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본인이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대로 맞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안을 좀 알고 싶다 하면 이제 그렇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 네. 본인이 지켜야겠죠. 맞습니다. 네. 정말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셔서 이렇게 건강한 가을, 겨울까지 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